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뭐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근데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미증시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고점 논란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가장 핵심 내용은 애플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애플에서 AI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자, 애플에서 들어오면 무언가 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AI 시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학습 그리고 추론입니다. 추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23년도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왔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AI 산업이 뭔가 막 개화식에 있고 막 발전하는 과정에서 돈을 번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 물론 엔비디아가 훨씬 많이 벌었지만, 그쵸? 그래서 지금 불만들이 가득합니다. 엔비디아에서 거의 뭐 못 모르고 가격을 띄우고 있거든요. 급기야 엔비디아 이 칩을 생산해주는 TSMC에서도 약간 조금 볼멘 소리 나오죠. 야, 인간적으로 너네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납품하는 가격이 있는데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냥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샘 올트먼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차라리 그 900조인가 9천조 원인가 그 펀드를 조성해갖고 내가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니네 건 못 쓰겠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얘기를 할 때 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다. 엔비디아 쿠다를 못 벗어날걸?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가는 주요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그쵸? 이런 쪽이에요. 뭐 메타, 이런 쪽입니다. 얘네 뭐 하는 애들입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그쵸, 자기네 자체 칩을 설계를 했을 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더 잘 만들었으면 물론 이제 이쪽 분야로 처음 오다 보니까 좀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쵸? 근데 충분히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설계 기업,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로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큰 시총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3위까지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애플이 딱 포함된 거예요. 근데 애플은 뭘 갖고 있죠?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고객에 대한 이 풀은 사실상 어렵죠. 애플을 한 번 쓰면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즉, 엔비디아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하이닉스는 호재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 애플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장 규모가 확 커집니다. 아이폰 쓰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AI에 진입하기가 다른 플랫폼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애플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당연히 하드웨어 스펙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드웨어 스펙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엔비디아 거 안 쓰잖아요, 애플은. 그러면 여기서 뭘 해요? 엔비디아 자체 칩을 개발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발표한 M4예요, M4. 그쵸? M4가 실제 나왔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애플 M4.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실제 나왔습니다. 애플 AI용 최신 M4 탑재,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 그쵸? 자, 그러니까 애플은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어딜 쓸까? 내가 어디로 손 잡아줄까? 그쵸? 거의 뭐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애플이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는 호재다. 엔비디아는 약간 조금 이제 갸우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애플은 여기서도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왜? 데이터 센터 그 AI에 대한, 그쵸?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걸 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거지, 그 비용 지출하는 거 말고 뭔가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AI용 최신 칩셋 M4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NPU 부분, 그렇죠? 뉴럴 엔진 부분 여기 나오죠. 초당 38조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뉴럴 엔진을 탑재했다. 가장 강력한 신경망 처리 장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GPU하고 비교해서 앞서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앞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플 자체 OS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편들, 그쵸? 상대 그 애플이 선택하는 그쪽도 애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애플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M4 만들었으면 여기에 맞춰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오히려 갑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안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4월 달에 받았었던 조정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잡아내서 매매에 활용하려면 꾸준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게 매매합니까? 이쪽 구간에서 매매하죠. 이렇게 보면 뒤쪽이 있으니까 이거 되게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딱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다 보고 매매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여드렸는데 매수, 매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 뭐 5월 3일, 5월 7일 진행한 뭐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손실을 보는 구간을 내가 적절하게 넘기려면 계속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되고, 그러려면 단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된다.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되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못 잡겠다 하면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가격대 받아가면 되고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하이닉스의 호재는 애플이 진입하는 것도 호재다. 왜?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HBM 쪽으로 지금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뭘 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애플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세다. 즉 추가 시세가 나오려면 과거에 있었던 시세가 꾸준하게 올라오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고, 하이닉스는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중소형 주급으로 낮추거나 중대형급 종목으로 낮추면 한미반도체나 뭐 최근에 뭐 전기 관련주들 이런 구간이 나오는 거고,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그렇죠?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타점, 즉 내가 보유 기간을 줄여가는 것. 하지만 하이닉스만 보유할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변동성을 키워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을 낮춰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1년 보유할래? 그래갖고 한 50% 수익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더 수익 금액 측면에서 클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금액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이닉스를 토대로 내가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내가 돌려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회전율이 높아지겠지만 그 회전율을 잡을 수 있는 타점만 알 수 있다면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즉 하이닉스 같은 여기 고가 종목군들을 내가 공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원리, 아까 전에는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한 원리는 여기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물론 오차는 있지만 그 오차 구간 내에서도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가격, 즉 수익 전환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매도는 안 해도 돼요. 매도는 그때 가서 내가 수익 구간에 있을 때, 그쵸? 아니다 싶으면 매도해도 되고 수익 구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래요.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매매하는 그 족족 어떻게 수익을 보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없지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타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격대에서 전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이 내용은요,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을 유지시키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무엇보다 하이닉스 아직 매도 구간 아니고요. 왜 그런지까지, 그쵸?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되니까 꼭 다시 보시고 이해하고 가시면 다음 구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